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아주 종합주가지수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웅주입니다. 시장 자체 상당히 좋죠. 지금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일단 내년도까지의 적은 기조 안에서 유동성 장세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이 좀 배당날일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배당날일 코스닥이 역시 흐름이 좀 강했죠. 전일에 일단은 외인 기관들이 역시 코스닥을 쓸어 담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보다 지금 이제 IT와 자동차 업종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021년도 대세 상승 장세. 근데 이 대세 상승 장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1년, 3년, 5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 보면 오늘이 파라볼릭, 그러니까 힘의 균형, 추세가 우위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일째입니다. 오늘 또 강세 신호가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럴 적에 삼박자가 맞으면 방향성을 가리키면 여기서 논하지 말자. 그냥 방향성에 수능하자.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는 상투가 어디냐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고 있구나. 그냥 따라가는데 목표치는 3,000포인트. 우위로 3,300, 밑에 2,700.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3,000포인트까지 간다가 아니고 가보자. 이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세가 전환되면서 우위로 추세가 전환돼서 오히려 회복했네요. 이럴 때 거래 감소, 주식이 올라가니까 강세 패턴, 또 단기 지표가 매수시로 보내고 방향성이 잡히니까 우위로 가보자 신고가 패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1년도 주도주 테마 대장주를 잘 골라서 거래가 잘 되는 것,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비중 조절을 잘 해가면서 상승 패턴에 맞춰가는 것이다. 대박 장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고래사냥 5선 매매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코스닥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 월봉이 터지면서 유례없는 엄청난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죠.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쓸 데가 없다랄 정도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강세를 띠는 이유가 저금리 기조 안에서 지금 강세를 띠는 것처럼 최대한 부동산을 좀 억제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을 하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의 어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은 올라갈 여지가 더 높다. 근데 이러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직전 고점이 2017년도 고점을 돌파함에 따라서 신고가의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갔다는 개념에서 큰 랠리가 나올 걸로 보는데 아마 1000포인트 시대가 오겠죠. 코스닥도 이제 1000선, 자릿수가 바뀌는 1000포인트 시대가 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일명 제가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 이제 미친 꿈의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부분이 요런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그 20년 동안의 횡보를 길게 보이고 이제 그런 시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5G의 본격적인 화해를 끌어내리면서 본격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는 개념에서 코스닥에 큰 장이 열린 게 아니겠는가. 이미 눈앞에서도 대량거래 터져 신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 분출을 20년 만에 과거의 원래 주가의 움직임은 향후 과거의 흐름은 미래를 반영합니다. 언젠간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한 번은 반복해요. 한 번은. 근데 그 한 번이 딱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간에서는 조정을 받지 않고 다만 단기적인 조정이 22일 날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나왔는데 여기서 22선이 붕괴되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더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지받고 5선 회복하면서
직전에 음봉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차 일단 21선에 대한 기준만 잡고 점진적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종목 장세를 계속 이어가되 오늘 수급이 상당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다가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도 월봉 자체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대발락에 대한 여지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기준을 21선 매매로 일단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강했는데요. 역시 배당나길 때문이죠. 무엇보다 어제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세에 들어왔다가 오늘 기관 쪽은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일장 일단 역시 또 코스닥 위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또 뭐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키 맞추기 관점에서 코스닥이 덜 올라오다 보니까 강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코스닥도 IT 자동차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 업종이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역시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모더나 백신 이제 또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모더나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지받고 올라온 만큼 추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양전환이 발생되고 있고요. 21선 지지와 함께 아랫꼬리 중앙선 강세 일봉이 나왔죠.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정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식은 항상 첫 5일선 회복될 때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게 기준과 원칙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내일도 조정 시에는 21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2021년도 우리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주도주. 역시 이제 국내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LG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뉴스, 현재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많이 돼 있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도 될 것이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현재 LG전자가 이 대기 매물대를 잘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참 좋아요. 어저께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정받고 밀릴 줄 알았더니 그냥 갑니다. 거래가 감소, 현재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면서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면서 그냥 올라가요. 이럴 때는 뭡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강세 패턴. 이럴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뭐 간다 못 간다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 방향성이 오히려 잡혀 있기 때문에 1번 주봉을 보면서 또 주봉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을 현재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를 잘하고 있고 추세도 오히려 전환되어 있고 거래량도 좋고 첫째, 둘째, 셋째, 1번 거래량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원래 선행성 지표라고 하는 경우는 1번 거래량, 투자 심리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수 신호도 계속 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월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하향 패턴 추세 돌파. 그래서 다음 달 1월 달에도 조정을 받으면 항상 13만 원 이상이 단기 저항대 매도권이고요. 13만 원 이하 11만 원이 지지선. 그래서 그 패턴에서 비중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점만 더 볼까요? 또 그중에서도 한국내화가 있는데요. 오늘도 거래가 탁 쳐지면서 상한가까지 막 급등했다 내려왔는데 자 대기 매물대가 있을 때는 절대 추격을 써면 안 됩니다. 근데 사가 딱 치면 그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럴 때 거래가 연속 늘어야 된다. 또는 투자 심리가 50 이상 올라와야 된다. 단기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4,000원 기준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다. 올라갈 때는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지만 내려오면 항상 4,000원 기준 매수 관점이다.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오늘 이제 내일은 끝나죠. 2020년 끝나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됩니다. 그러면 1월달 2021년 1월달 되면 시가에 반락하겠죠. 그래서 시가에 반락할 때 일봉,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기준으로 항상 매수 관점 뒤집어갖고 추가 상승 기대.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난 거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화인베스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조선업 회복과 함께 앞으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조선업이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대규모 따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이미 해운업은 비대지수 강세 속에서 해운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조선도 지금 대규모 수주를 많이 따르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도에는 좀 장밋빛이 지금 연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가격 경쟁력,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한 상태이고 기술력으로 절대 따라붙을 수 없는 그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업이죠. 과거에 중국이 한 10년 동안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가격 싸게 해가지고 많은 수주를 따내다가 10년 후부터 그때까지 힘들었지만 중국에 의해서 힘들었지만 10년 지나면서부터는 조선 그 배를 만들었던 중국이 납품을 했던 그 배들이 반동가리가 난다거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값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기술력에 앞서 있는 한국 조선에 다시 몰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마 철저하게 수주를 딴 나라에 삐끼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이미 대형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합작해갖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한국의 어떤 조선 기술들 이미 러시아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따냈죠. 그래서 그런 조선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앞으로 점진적 상승과 함께 조선 기자재주 바로 화인베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기본적 큰 방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봉 차트가 20개월 이평선 촛돌파, 요 주황색 선, 대량 거래 텄던 시점을 촛돌파, 그래서 장기 촛돌파 속에서 중장기적 추세는 이제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된다고 매일같이 막 가는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20개월 이평선 갖고 장기로 매매는 가능하고요. 특이사항이 뭐냐면 대응봉의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누르고 그거를 돌파해요. 근데 밴드가 돌파되고 이 거래량이 이번 주가 최고 대량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뻗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제 어제 흔들어 놓고 실리면서 눌러주고 돌파했기 때문에 점진적 추가 상승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특징이 이런 거 대응봉.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더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단기적 관점은 이런 데가 이제 저항권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한번 좀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단기적 대응은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5위선 및 22선을 가지고 약세봉이 나올 때까지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제가 제 차례 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좀 제가 전기차 업종 좀 주로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3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3기 같은 경우가요, 산업통상자원부랑 이제 전기차용 모터 하우징 사업 재편을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 오늘 첫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LG화학 쪽이랑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트랜시스와도 단일 최대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LG 쪽, 현대 쪽 양쪽에 얽혀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3기 같은 경우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721선이죠. 이 부분에서 항상 지지를 받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2020년도 12월 23일부터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엄청난 대량 거래 시와 함께 첫 상한가를 시현했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는 이제 내일이 과열권입니다. 매수권을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럴 때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아직 그렇게 과열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이제 MACD 같은 경우가
0 이하에서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이제 장기 6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의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LG 쪽이랑 앞으로 현대 쪽에 얽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3기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똑같은 이제 불의의 종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우하이텍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제 범퍼레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로부터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트럭, 배터리팩을 또 수주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작년도였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쪽이랑 배터리 모듈을 또 수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LG 쪽, 현대 쪽 다 같이 얽혀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이죠. 요즘에 이렇게 LG와 현대 쪽 같이 호재와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더 탄력이 강합니다. 지난번에 성우하이텍, 오늘은 3기.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일단 수급이 좋아요. 최근 들어 급등세가 이뤄질 때 투신 쪽에서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1선 이렇게 돌파는 이날, 첫 5일선 회복하는 2020년도 12월 23일 날 그때가 매수건이었죠.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럴 때 집중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장기 60개월 평선 돌파와 함께 MACD가 이제 아직 빨갛게 하나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단기 과열권 속에서 기관 쪽에서 또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이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단기는 이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시가 이하 5일선 근접 시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권이라기보다도 매매권이죠. 그래서 5일선 근접 시에는 짧게 손절가 잡고 보는 위치고요. 만약에 5일선 이탈된다. 그럼 그 밑에서 다시 이 1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고요. 내일 5일선 터치했을 때 다시 5일선 찍고 강세 흐름이 전개된다. 그리고 기간 쪽 수급 이탈이 없다. 그러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PBR 1배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13,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PBR 1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성우하이텍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수급 동향 체크가 단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네, 다음 종목 한국 프렌즈를 볼 텐데요. 방송 프로그램 하는 날짜가 뭐 이때다 보니까 이때 설명드렸지 원래 포인트야 바로 이제 12월 8일이 되겠지만은 일단 한국 프렌즈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기아차 납품업체라 말씀드리면서 저평가 우량주로서 매출 1조에 가까운 기업이다 보니 좀 안정감 있는 우량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며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 설비 및 로봇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한번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해서 저평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월봉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바닥 탈출이라고 이번 달에 12월 15일 날 말씀드렸죠. 장기 바닥 탈출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월봉이 대양봉이 겹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래가 실려 있는데 이 19년도가 사상 최고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대응봉까지 절반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겹쳐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안정감 있는 하방 경기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12월 15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시세 분출의 도전의 관점으로 본다. 특히 정치 테마주 자체가 시장에서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보통 대선 테마주의 과거의 그 통계상 2배, 3배, 막 10배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월봉에 급등권 들어갔다. 지금 이제 대양봉 속에서 연속으로 주봉이 올라옴에 따라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고려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업체인데요.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그 한국 프렌즈도 정치 테마주 성향으로 지금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뭐 뉴스 기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못 갔던 거 지금 방금 그 한국 프렌즈도 월봉이 바닥 탈출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테마 성향으로 올라갔던 거 많은데 이격이 큰 것들 막 2배, 3배, 10배까지 갔던 거 말고 이제 떠오르는 그런 프렌지, 한국 프렌지 혹은 이제 고려산업처럼 직전 고점은 초돌파하는 이런 게 이제 시작권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지금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같은 성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장주의 한국 프렌지가 탄력을 내일 단기 매도권에 들어감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같은 매매를 이어간다면 내일은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매도를 한번 대응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반락을 이용한 5인선 매매의 관점으로 가는 것은 유하나 내일은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이 전문가님. 네. 자, 오늘 또 상한가 친 것이 있죠. 아남전자, 뭐 삼성전자, LG전자, 아남전자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아남전자가 현재 바닥 종가 대비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돌파한 것도 좋지만 묶고리 대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묶고리 대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세 상승일 가능성이 없다. 이게 바닥에서 나타났을 적에 720원 돌파했습니다. 또 추세가 전환됐어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 단기지표 모두 우위 방향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세를 보시는데 일단 일봉에서는 아주 대양선이 발생이 되기 좋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2주째 양선이 발생이 되고 주봉에서 우상향 추세가 발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월봉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올라갈 때 추격면에서보다는 반락가치의 저가감에서는 계속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보면 이제 상신전자가 있는데 이 상신전자도 종가 박스권을 돌파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을 적에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종가 개념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번 달이 내일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방향이 우위로 잡혀 있다. 이럴 때는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조정을 받을 적에 항상 4,500원 기준으로 저가매 소개를 잡으면 되고 중장기 상승 패턴 본다. 이럴 적에 멀리 5일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항상 고래사냥 5일 매매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또 이제 노란톡 일단 이제 QR코드 또 이제 인증을 하시게 되면 또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참여 코드는 7777 4개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 역시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제가 KC 설명드리고 쭉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내년 1월 달은 역시 삼성과 특히 현대기아차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예,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 큰손 이름 쓰시고 문자 발송 내지 QR코드 지금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을 MTNW에서 하고요. 그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MTNW에서 항상 공개 방송 하는데 내일 특별하게 이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이 매일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의 어떤 자동 시스템이 나오는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에 입장하시면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나린애님. 네. 역시 노란 톡하면 나린넷을 누르고 항상 그 전송, 문자 전송을 누르면 되겠죠. 근데 이럴 적에 우리가 뭘 봐야 돼? 2021년도 종목부터 선정하고 보자. 대세 상승 대비 주도주를 공략하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